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근육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각종 통증과 질병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 운동을 하지만 그냥 걷기만 한다면 절대 탄탄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단백질이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만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단백질 고르는 방법과 섭취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 감소 현상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조차 2021년 질병으로 인정되어 노화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노년기에 훨씬 치명적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에게 근육 감소가 일어나면 남성은 5.2배, 여성은 2.2배, 사망이나 입원 확률이 높아지며 일상생활 중 장애 발생도 2.1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면 뼈도 같이 약해져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특히 노화로 근육이 적어지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혈당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근육은 혈당을 빨아들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놓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80대 때는 무려 50% 절반이나 감소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내 단백질이 부족할 때 근육에 있던 단백질을 꺼내서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양이 무려 300g이나 된다고 하니 이렇게 대체 에너지로 사용된 단백질로 인해 근육이 추가로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단백질 섭취 부족 비율은 남성 34.5%, 여성 44.7%로 3명 중 1명, 2명 중 1명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남성은 60g, 여성은 50g이며 성인 체중 1kg당 하루 1에서 1.2g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내가 몸무게가 70kg다 하시면 70g 이상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매우 많지만 모두 알파 아미노산이 길게 결합한 구조를 가지며 절반 정도만 체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데요.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들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 종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세계보건기구,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해 PDCAAS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PDCAAS는 아미노산 필요와 소화 능력을 기초하여 단백질의 품질을 점수로 평가한 건데요. 1에 가까울수록 필수 아미노산들이 100%에 가깝게 보유하고 소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계란, 우유,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이 최고점에 가까운데요. 계란, 우유, 유청은 동물성 단백질이고 대두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흡수량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필수 아미노산 또한 더 많이 들어있지만 지방 함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지방 함량도 적고 칼로리도 낮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또한 없는데요. 그럼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네?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근육의 합성과 회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근육 건강에 가장 필요한 이 류신 함량이 적습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교 연구팀은 1그룹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2그룹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피를 뽑아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이 체내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단백질을 흡수하려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단백질 식단을 짤 때 3분의 1은 동물성, 3분의 2는 식물성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데요. 동물성은 유청 단백질이 좋고 식물성은 대두 단백질이 좋다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량이 낮아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지만 소화 기능 저하와 치아 건강 문제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드십니다.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고품질 단백질인 유청 단백질과 대두 단백질이 포함되는지와 근육 합성 반응을 최대화할 수 있는 3000mg의 류신이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뼈 건강, 면역 기능과 활력까지 올려주는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요. 유명한 단백질 전문 브랜드인 메이렐스 뉴트리션 셀렉스에서 나온 셀렉스 프로틴이란 제품입니다. 영양제 등 건강기능 식품을 좀 드셔보신 분들에게는 매일 유업 셀렉스는 매우 친숙한 이름일 텐데요. 이번에 출시된 이 셀렉스 프로틴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120점 이상입니다. 이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점수로 국내 식약처에서는 85점을 넘어야 건강식품으로 단백질 기능을 인정하는데요. 식약처 기준 대비해도 41%나 더 높은 수치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았으니 단백질의 품질은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높은 영양과 에너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칼로리가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최적의 비율로 설계되었는데요. 동식물성 단백질이 황금 비율로 균형 설계되어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소화 흡수까지 고려된 당 성분도 없는 좋은 단백질 섭취 제품입니다. 이렇게 기본 이상으로 충실한 단백질 말고도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력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B군 3종, 그 중에서도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활력 기능 말고도 예전에 머리 관리 관련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판토텐산이 많으면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머리카락 빠짐이 발생하고 피부와 두발에 좋은 비오틴만 많으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이 제품이 확실히 탄탄하게 영양 설계된 제품인 게 판토텐산, 비오틴 비율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면역 기능에 좋은 아연과 뼈에 좋은 비타민 K,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나이아신까지 포함되어 11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여러 단백질 파우더와 비슷한데요. 물 200ml에 3스푼을 넣고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실제 드셔보시면 고소하고 정말 맛있는데요. 제가 나날이 늘어가는 살로 건강관리를 위해 1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단백질을 꽤 많이 먹어봤습니다. 대부분 우유에 타야 그나마 먹을만 하고 맛있다는 단백질을 찾아도 물에 타면 맛도 없고 비린 맛이 있어도 억지로 먹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건 매일 유업 분유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 그런가 분유 맛 같기도 하고 비린 맛도 없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루로도 먹어봤는데 와, 가루조차도 맛있습니다. 근육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근육건강연구소까지 설립했다고 하니 얼마나 제대로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제 경험과 전혀 다르지 않아 사람 참 다 똑같구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소화가 부담스럽거나 근육이 소실되는 노년층 분들이 드시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섭취 필요성과 좋은 단백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